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대본이 되게 심플하죠.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가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 100만원이 넘는 주식을 황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황제를 넘어서 킹까지 들어갔는데, 시장 관점에서는 가만히 놓고 보면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의 지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단 추세선으로 꺼놨던 2480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또 오죠. 이제는 5거래일 동안에 어느 정도 자리가 완성이 됐죠. 그렇게 두고 본다면 시장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물론 코스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한 종목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850 885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에코프로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을 조금 더 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는 우리가 설정한 이렇게 자그마한 추세선도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하락 추세선 올라온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주 미세한 변화들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상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어쨌든 선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졌어요. 그러니까 378달러는 이 자리가 지난번 이제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선이었는데, 그걸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로 이제 이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다시 정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5일선이 21선의 상향 돌파하죠. 주가라는 게 잘 가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어요. 하락하다 보면 데드크로스도 나오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평이 꼬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상당히 강하게 골든크로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추세 추종 매매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가 사실 원위치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근데 이 작다면 작은 큰 트리거 하나에 많은 종목들이 일정 부분 매도세보다는 조금 반등을 해볼까 보는 신호들이 많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이렇게 과한 상태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내려갈 때는 언제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럴 때 기다릴 수 있는 게 과연 5일선을 언제 돌파하냐의 모습인데, 이 돌파 자체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강하다는 건 뭐냐 하면 장대 양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출발점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지수도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가 반등하면 되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230달러까지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바로 240달러까지 갑니다. 당장 이 영상을 하는 게 8월 22일인데 8월 23일 아침에 24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설정해뒀던 요 자리로 해결하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와 엔비디아의만의 이슈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테크주가 실 때 가장 좀 강력하게 조용하게 강했던 친구가 바로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1차적으로 조금 내리다가 훅 빠졌습니다. 훅 빠진 거에 하프 정도 수준, 절반 정도를 회복하게 되면 상당히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75라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여기 27일 더하면 대략 한 300이라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메타의 주가도 3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10%가 올라가기 때문에 300달러 여기 있죠.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생각보다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느새 잘 같이 흘러내렸었는데, 어느 정도 이 주가도 보게 되니까 대략 31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좀 반등.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 한 달 흐름에서 가장 강력한 한 번, 두 번, 5일선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별이 양봉 5개구나. 5번째 5일선을 회복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럼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는 승리가 많으냐면, 이 꼭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도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횟수가 많으면, 우리가 옛말에 방귀가 잦으면 한다 그러죠. 횟수가 많으면 이평선에 대한 터치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하락보다는 상승 에너지가 높은 거죠. 이 관점으로 보신다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은 잡을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는 변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정시에서 에코프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는 말씀을 무려 4분 동안 할애를 했고요. 그러면 킹의 기한이라고 했으니까 에코프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자체는 사실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냥 에코프로가 나와 있는 현재의 수준,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뭐 에코프로 관련된 뭐 가격 마디 계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그 마디론을 벗어나서 마디론 기준으로는 120만 원 돌파니까 무조건 매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매수고 바이어 홀드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무조건이란 건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는 에코프로가 5천억 차이로 에코프로 BM을 누르고, 근데 같은 집안 식구니까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없죠. 시가총액 1위를 이제 33주를 동각을 했습니다. 우측이 뭐냐 하면은 아직 이게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여기서 약간의 그 조정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으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을 놓고 보면 10%가 넘는 종목이 4개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DX,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0%가 비중이 넘습니다. 헬스케어도 뭐 11%, LNF 19%, JYP는 무려 44%, 우리가 피부 미용의 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74%까지 올라갑니다. 반도체 속기대사 리노공업도 대략 한 12%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뭐냐면, 앞으로 에코프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수급 자체는 생각보다 매도보다도 약간은, 물론 이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MSCI 수급이 있기 때문에, FTSE 수급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죠. 근데 비중이 낮다는 것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중이 많다는 것은 공매도 익스포저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차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매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원래 비중이 없는 종목들은 어차피 빌려와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 기관에서 빌려오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빌려오지 않으면 공매도 치기도 이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비중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걸 빌려준 친구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기관 자금이나 여러분들 개인 물량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어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 최근에 수급에서 가장 주인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스닥에 대한 기관 수급을 놓고 보면 핑크색이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개인이고 초록색이 기관인데,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8월달 접어들어서 조금 매수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좀 매수가 팍 올라갔었죠. 그럼 이건 뭐였었냐? 에코프로가 150만원 형성할 때 나왔던 상당히 강력한 숏스퀴즈다. 배터리에서 숏스퀴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숏스퀴즈 자체, 외국인들의 코스닥 비중 자체가 내려갔다는 거는, 뭐 다른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강력한 숏스퀴즈 물량들은 조금 완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숏스퀴즈 물량, 공매도 청산 물량이 해소된 상태에서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관들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는 매수가 들어온다, 그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코스피랑 비교해 보면 코스피는 확연하게 나옵니다. 지금 제일 못 가는 게 코스피인데 개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집중적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8월 한 달 동안 말이죠. 현재 8월 한 달 동안 정시는 극과 극으로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수급 자체를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무려 마이너스 3.6조 원의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과 반대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 관점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팔고 있고 개인만 코스피를 사고 있고, 거꾸로 기관들이 코스피를 팔고 있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는 섹터는 코스닥은 오히려 뭐 외국인들은 많이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관들이 어느 정도 팔을 중순 정도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친구들은 뭘 사고 뭘 파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에코프로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분석을 한번 보죠. 7.78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에코프로는 지난 한 2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13%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가에 어차피 1월 말부터 올렸습니다만 그게 무려 4%까지 떨어지죠. 가장 극단적이었던 게 5월 초순까지 말이죠. 핑크색입니다. 근데 5월부터 한 7월달 초중까지는, 정확하게는 7월 12일인데요. 7월 12일이 포스코 DX의 코스피 이진행 관련 루머가 돌 텐데, 그때까지만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그 이후부터 한 차례 정도 7월 27일, 26일의 변동성까지는 한 차례 강력한 숏스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에서는 보게 되면 오히려 8월달 접어들어서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에코프로를 사고 있고 심지어 기관까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매수가 돼버린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에코프로를 좋다 만족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와 있는 에코프로에 들어와 있는 수급 자체만 분석을 한 겁니다.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 안타깝게도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물론 이 개인이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시장 수급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재료것도 좀 많은데 어쨌든 에코프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시겠습니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언제 상장하느냐입니다. 언제 상장하느냐. 상장가치 2조에서 3조 이야기하는데 언제 상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죠.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은 리사이클, 폐배터리, 재활용이 있을 거고 프로큐스라고 이야기하는 전구체죠. LG도 에코프로도 그래서 리튬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캐스드 양극재를 만들 겁니다. 누가 만듭니까? 에코프로 BM이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놓고 보게 되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MCP, MHP, 에켈 브라켓 이런 거를 황산의 공정을 통해 가지고 추출 분리해서 바로 양극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구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 상장하는 거죠. 왜 공장을 많이 치워야 되니까. 그 외에 이노베이션이나 CNG 같은 경우는 CNG의 리사이클링, 이노베이션의 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이 수직 계열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삼성, SDI 또는 SK 이노베이션으로 납품을 하는 구조죠. 자, 근데 최근에 그렇게 놓고 보면 에코프로 입장에 조금 호재가 있었던 게 바로 뭐 다른 것도 많은데 SK온이 지난 8월 달에 SK온, 에코프로, BM 이렇게 캐나다, 미국의 포드에서 가장 최근 이슈가 SK온, 포드, 에코프로, BM 합작사가 캐나다 케벡시에서 설립이 됐죠. 양극재 생산에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생산 시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6년도 하반기부터 규모는 45,000톤 정도. 근데 중간중간에 놓고 보게 되면 세계 최대 글렌코어가 대표적인 그 제조업체죠. 예. SK온에 대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여기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 SK온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음극재 공급 확대한 건 있을 거고 작년도 22년도 11월 달에 SK온과 에코프로 GAM이 합작사가 인도네시아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보게 되면 중간재 MHP를 생산하게 됩니다. MHP죠. 아까 전구체에 있던 재료죠. 요거요. 인도네시아에서도까지. 인도네시아는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니켈 보유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하나를 했습니다. 여기 또 밑에 있어요. 여기 또 한국에도 합작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전구체 5만 톤 규모 3월달 그리고 9월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코프로 BM이 뭐 양극재 만들고 하려 그러면 얘네들은 정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 캐나다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거는 대략 1조 정도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바라보는 이 회사의 뭐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상장입니다. 그럼 이제 상장이란 희망을 갖고 무조건 상장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MSCI 수급이든 FTSE 수급이든 뭔가 수급이 붙거나 이런 것 자체도 뭐 MSCI 편입됐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편입됐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회사가 예를 들어서 구성주세 편입됐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모멘텀. 그러면 8월 말까지 이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또 FTSE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 여기에 시가총 1위로서의 위험 그리고 패시브 자금, 수급 자금의 매수를 본다면 이 회사는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게 맞아요. 굳이 선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상태에서 150만 원을 갈지 그냥 여기에 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일 어려울 때는 뭐냐 그냥 보이는 대로 대응하라는 거죠. 주가가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었고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했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저점이 높아졌고 근데 이제 염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면 쏠리면 사이 나오는 겁니까? 얘만 올라가고 다른 거.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7월 조중순의 에코프로의 주가는 외국인의 숏스퀴즈가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고 개인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던 개인들 수급인데 개인들 수급이 7월 초 6월 달보다 에코프로에 많이 붙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에코프로에 붙어 있는 수급은 누구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입니다. 그게 뭐 숏스퀴즈든 그건 알 수는 없어요. FTSE 등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의 관심이 뭐 이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에 가 있고 코스닥 다른 종목에 가 있다면 이제는 약간 희배자 주가만 보면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근데 내용 면에서는 8월 초와
8월 전과 8월 이전에는 조금 다릅니다. 8월 말에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올 때는 상당히 극심한 소스케지였다면 100만 원 한번 흔들리고 나서부터 움직이는 에코프로의 들어온 수급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만 가고 물론 그건 생길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만 강하고 지수만 강하고 다른 건 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편으로 우리가 7월 달에 경험했던 배터리만 가는데 다른 거 빠지는 거는 생길 가능성이 차차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를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에코프로만 가고 딴 거 안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8월 달에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게 전도체든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후쿠시마 원전 관련주든 물론 아직까지 전체적인 파워 자체가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기타 자동차든 다른 종목들 움직이지 않지만은 차차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심지어 애플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아마 차차차 제 생각 희망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시가총액 1위의 자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한쪽의 쏠림에 대한 다른 거에 지나친 외로움보다는 동행할 수 있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 잡는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